일단 우선 첫 번째 단계로는 고대 연구소, 두 번째로 R입니다. R. 네, 신비의 R 시리즈, 세 번째가 강습하고 초수 특효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초생명체, 예, 초생 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개의 스텝을 밟으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이니까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고대 연구소부터 그러면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게놈 기술을 연구하던 공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레전드 마지막이죠. 49장입니다. 여기 이제 배경이죠. 요쪽, 여기가 맞나 모르겠는데 요쪽일 거예요. 아닌가 요쪽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사이에서 고대 연구소가 나옵니다. 근데 뭐 요 맵은 뭐 지하도 뭐 어디서 많이 쓰는 맵이라서 크게 뭐 여기에 특색이 있다, 네, 뭐 여기만의 뭘 가지고 있다라는 배경은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여기는 구레전드 49장으로 나온 맵이고요. 우선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바로 여기는 이제 게놈 기술을 연구하던 공간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여기서 게놈 기술은 아까 제가 스텝 3에서 바른다고 했었던 초생명체가 요 게놈 기술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만 알아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공간에서 초생명체가 등장했다.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거하고 같습니다. 연구소장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소장이 일단은 들려오는 루머가 있습니다. 얘가 연구소장일 것 같다라는 루머가 돌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사진이 약간 조금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아니, 얘는 여기에 보스인데 왜 연관이 없다는 것이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라고 하면요, 얘의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 사진을 못 들고 오긴 했지만 얘가 어떤 설명이냐면요, 고대의 힘입니다. 고대의 힘을 되살렸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고대가 무엇입니까? 옛날의 힘이죠. 그리고 요게 나오고 그 다음으로 무엇이 열렸다? 신레전드가 열렸어요. 그죠? 신레전드가 열리고 그 신레전드에서 나오는 주요 적군들의 속성은 뭐다? 고대종이다. 그리고 요 스테이지는요, 말이 고대 연구소라는 그 위치 안에서 한 거지, 스테이지 이름은 태고의 힘입니다. 태고의 힘. 그래요, 그게 뭔 상관인데요 하실 수 있어요. 태고라는 뜻이 고대의 동양식 표현입니다. 고대의 동양식 표현이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저는 일단은 유추를 한번 해봅니다. 유추가 뭐 일단은 전혀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여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느냐, 나중에 뭐 이 라이딩이 한번 더 등장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중에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신비의 알 시리즈입니다. 이게 이제 여왕의 발굴보고 시리즈에서 첫 등장을 했죠. 첫 등장. 이거는 뭐 일단은 넘어가고요. 이 신비의 알이 무엇이냐? 고대 연구소에서 제작한 비밀의 알들. 신비라고 돼 있지만 뭐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초생명체에서 왜 이런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목적은 불명하다. 왜 만들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만들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적어놨죠. 001, 102, 201. 자, 이제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얘들이 아예 넘버링을 부여하고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넘버링을 부여하고, 뭐 얘는
너는 이제 첫 번째니까 001, 너는 100 두 번째니까 102, 아니 이거 101이군요. 죄송합니다. 101이었네요 이거. 네, 실수입니다. 너는 101번째니까 101, 너는 201번째니까 201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요게 무슨 넘버링을 뜻하고 있는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논외로 넘어가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토용이 넘버링 101이죠. 001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생방송에서 했었던 선인장은 003입니다. 이상한 게 있죠. 001, 003, 002가 없죠. 그것은 바로 적군 1위입니다.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봐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색깔을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1위 검체 넘버 002, 002, 토형은 001, 선인장은 003. 그렇기 때문에 적군 1위가 002일 것이다. 상태 양호, 고대 미생물 검출, 고대 미생물, 그래서 얘가 고대종입니다. 그리고 전투 에너지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쭉쭉 이건 이제 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로 넘겨봤을 때 이제 고대 연구소에서 신비의 알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개발을 했거나 창조를 했거나 같은 뜻인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만들었을 때 지금까지 200개, 유추되는 걸로는 최소 200개가 넘는, 최소로 따지면 이제 202개의 알을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만든 편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우선 이거는 아군 1입니다. 아군, 적군 아니에요. 아군 1위의 1진, 2진 모습입니다. 이걸로 되는구나. 그럼 요렇게 하도록 할게요. 한번 설명을 읽어보시면요. EDN, EDN2입니다. 근데 요 N2를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넘버링이 N001, 101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것도 넘버링 아니냐. 그럼 이게 001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냐. 아니면은 이게 진짜 002가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다른 검체들은 다 N하고 점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뭔가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001. 근데 여기에는 표시 마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현재 우리가 아는 요 알들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읽어보면요, 양 고양이의 데이터를 인풋한 수수께끼의 지적 생명체, 양코군단과 동행하는 목적은 불명이다. 고대종에 초데미지를 입힌다. 이건 필요 없고, 이지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다양한 것을 지각하고 무엇이게 해가지고 수수께끼의 지적 생명체, 수수께끼죠. 아직까지 목적은 불명하다. 나중에 얘가 3진이 나오면요, 얘 목적을 알 수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선은 지금 이 1위 자체가 아군 1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적군이 002다 보니까 얘가 3진이 나오면은, 제3 형태가 나오면은 그나마 조금 연관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은 얘가 숨겨진 004, 005 실험체였다던가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3진이 나오면은 조금 더 풀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제라고 저는 떠올려 보고요. 얘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아셔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알들을 아셔야 여왕을 알고, 여왕을 아셔야 마계를 알고요, 마계를 아셔야 모든 스토리가 요약이 됩니다.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왕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가.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고양이 여왕 양코 군단과 함께, 아이고 왜 이래, 양코 군단과 함께 N001과 003을 발견.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발굴 보고 1, 3, 아니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3, 4, 5 쭉쭉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더 찾을 수도 있다 라는, 발견이라고 했지만 더 발견할 수도 있어요. 단, 이게 중요하죠. 마귀의 문을 열고 악마에 조종당하고 만다. 이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 밝혀졌는지는 뭐 그 악마 적군 설명을 읽어보면 나오긴 하는데, 뭐 그거는 아직까지 여기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마에 조종당했다. 나머지 101부터 106은 초수토벌 보상이다. 그러니까 배달부터 이번 잠깐만, 모르는 전화가 어우 놀랬네. 배달부터 어디지? 그 버섯, 이게 버섯이 맞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다 초수토벌 보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나중에 초수도 다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코가 어떠한 시리즈를 만들든 나중에 좀비가 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야코 세계관이 멸망한 이후의 스토리, 뭐 아포칼립스 뭐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일단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R101부터 103 발견 이후 마계의 문을 연 것으로 추정이 된다. 왜냐면은 003을 발견했을 때도 여왕은 멀쩡했어요. 근데 뭐 이제 물론 이거 나오기 전에 마계 편이 먼저 등장을 하긴 했어요. 아무튼 103 발견 이후니까 004, 005를 발견한 이후에 마계의 문을 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003 이후에 열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정확한 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요, 적어도 004까지는 발견하고 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001이 가프라 밀림입니다. 가프라 밀림. 배경이 그래요. 그리고 003이 비신이 사막.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정답은 뭐다? 004는 르웨이 화산이다. 르웨이 화산. 르웨이 화산이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일단 던져보고요. 아무튼 아직까지 여왕에 대해서 밝혀진 건 없지만 뭐 여왕이 있으면 국왕도 있긴 하죠. 국왕은 뭐 논의거리로 삼고, 아무튼 여왕이 나중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이 이야기에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쯤 하면은 신비의 알 시리즈는 벌써 스텝 2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스텝 3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게놈 기술. 이게 이제 초생명체입니다. 네. 이제 초생명체들의 이제 공통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공통점. 1번으로는 여기 있는 뭐 바다레오파드, 빅펜, 뭐 그리고 이제 빠옹, 그리고 나방, 하마, 천사, 뭐 등등등등 더 있겠죠. 아직 안 나왔지만 걔네들의, 그러니까 요 초생명체 강습 적군. 지금 여러분들이 채팅창으로 열심히 나의 의견을 알려주고 계신데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강습 적군의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자면요. 1번 강제로 당한 경우다. 거다 바다레오파드 읽어보시면은 극비 기술로 개조돼요. 개조가 무슨 뜻입니까? 원치 않은 부분을 바꾸었다라는 뭐 그런 뜻이죠. 아무튼 개조를 당해서
초생명체로 다시 태어난 바다 레오파드. 뭐 얘 능력 읽고 최대급의 경기가 필요. 싸울 때마다 흉폭성이 증가. 빅팬도 똑같은 설명입니다. 거기에 흉폭성이 증가한다. 얘들의 공통점으로는 뭐다? 흉폭성이 증가한다. 흉폭성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강습도 20스테이지가 있죠. 1레벨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20레벨에서 엄청 강해지죠. 그것처럼 흉폭성이 증가하고요. 두 번째로는 눈에 초점이 없어집니다. 지금 얘 보세요. 눈 까맣죠. 냥코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강습화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초점이 없어집니다. 뭐 물론 이제 빅팬 같은 경우에는 노네라고 칠 수도 있는데 얘도 보시면은 눈이 약간 더 이랬었어요. 근데 그냥 원 하나로 바뀝니다. 암튼 뭐 그렇게 눈에 초점이 진짜 없어진다. 그러니까 자아를 잃었다. 뭐 자아상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파운드나 이런 것들도 다 극비 게놈 기술로 개조가 되어서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걔네들도 이제 전부 다 흉폭성이 증가하고 눈에 초점이 없어지죠. 그리고 몸의 일부분에 이런 보석이 박히게 돼요. 제가 이 보석도 사진을 챙겨놨었는데 여기다 못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다 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게 무슨 보석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지만 이게 이제 게놈 기술의 집합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초생명체 특효라는 능력에도 똑같은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인데 요게 나중에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이게 본능 옥처럼 나중에 양코한테도 끼울 수 있게 뭐 그래서 초월 같은 등급으로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은 추측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건 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추측이라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예외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예외 꼬마넬입니다. 꼬마넬. 얘 이름이 안 적혀 있었네요. 대천사 꼬마넬이에요. 얘가 누군지 아시죠? 쿠오리넬. 여기 있는 얘네들이 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된 겁니다. 뭐 누가 되는지는 몰라요.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거의 붕장어 오형제급으로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고요. 얘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모 상장기업의 낙하산으로 입사한 대천사의 자식 얘겠죠. 위대한 부모와 비교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밑에가 중요합니다. 이 밑에 읽어보면은 어떤 연구소에서 게놈 개조 수술을 받았다. 조만간 선거 출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나왔죠. 뭐냐? 게놈 개조 수술을 받았다. 게놈 개조 수술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바로 게놈 기술이에요. 게놈 기술을 받은 애들은 흉폭성이 증가하고 자아를 잃어요. 근데 얘는 자진해서 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강제로 했을 때는 뭔가 나한테 이런 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양코한테 B라는 게 주입된다고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B라는 약물을 주입을 해요. 여러분들은 싫죠. 그래서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자신만의 의지를 잃었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게놈 개조 수술을 받았다. 자진해서 당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흉폭성이 증가를 하지만 점점 만날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강한 채로 그거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눈에 초점이 있어요. 예, 보이시죠? 눈이 가득 차 있어요. 얘는 이제 뭐다? 눈에 초점이 있고요. 자신만의 인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밑에 적혀 있죠. 조만간 선거 출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뭐 요것도 이제 요 선거 출마 계획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패러디
일본 뭐 캐릭터 뭐 일본의 실제 인물 뭐 그런 것들을 패러디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아직까지 뭐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요쪽도 거의 뭐 필요가 없고 요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연구소? 양코의 연구소가 뭐밖에 없습니까? 고대 연구소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게다가 게놈 개조 수술 똑같은 연구소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양코에 굳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른 연구소일 수도 있지 않냐? 어떤 연구소가 거기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굳이 양코가 새로운 연구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서도 또 게놈 개조 수술을 한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얘도 이제 고대 연구소에서 나온 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이 예외에 자진해서 당한 경우가 뭐 다른 애들을 다 해가지고 실험이 완료된 경우를 뭐 얘한테 주입한 거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나중에 된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아무튼 얘도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얘도 게놈 개조 수술을 받았다 라는 점만 알고 있는 상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망간 경우 얘 설명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파워 엘리트 래빗 고대 연구소의 게놈 실험에 이용당할 뻔했으나 연구당할 뻔했으나 바다 레오파드를 희생양으로 삼고 도망쳤다 라고 적혀있죠. 아주 그냥 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강습 싫어하시죠?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강습 나왔어요. 얘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은 나 실험체 돼가지고 흉폭성도 증가되고 내 인격도 잃고 그냥 나는 여기에서 인생 망하겠다. 어떻게 나가지? 저기 좀 멍청해 보이는 바다 레오파드가 있네? 얘를 미끼로 삼고 나는 도망간다. 얘가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주범입니다, 주범. 근데 강습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얘가 고마운 존재가 되기도 했죠. 뭐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네, 술무님 사람들 반갑습니다. 얘가 암튼 주범이다. 뭐 그 사이 경영하던 회사는 전부 도산에 쓰다 엉덩이 수점 사업 뭐로 기업 상장에 성공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패러디거나 나중에 또 나오거나 하겠죠. 근데 이건 이제 뭐 다람쥐도 뭐 지 영어 했다니 뭐라니 뭐 있는데 이것도 일단 나중에 다 연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다 레오파드를 희생양으로 삼고 도망쳤다. 왜? 게놈 실험에 이용당할 뻔했으나 뭐 얘가 뭐 기다리다가 나 못 기다리겠어. 나 이 철창에서 나갈래. 하고 나갔거나 나는 모든 걸 파악했어. 여기 있으면 내가 죽어. 라고 생각을 해서 탈출했거나 뭐 둘 중 하나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어찌 보면 강습 시리즈 등장의 원인이다. 얘 덕분에 덕분 아니면은 때문에 강습이 등장을 했다 라고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요 도망갔어요. 근데 보석은 박혀있죠. 그럼 얘 한번 볼게요. 흉폭성이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만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트 래빗하고는 다르죠. 우선적으로 크기도 더 커요. 그리고 자신만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당할 뻔했으나 도망을 쳤기 때문에 뭐 도산했으나 기업 상장에 성공했다라고 할 정도면은 뭐 아직까지 자신만의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흉폭성이 없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게 한번 박히게 되면은 그때 힘이 이제 생기고 뭐 이제 거기에서 점점 더 강해질수록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구술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나중에 요약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암튼 얘는 이제 흉폭성이 없다.
한번 만난 거 그대로고,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요약해 보도록 합시다. 1번, 게놈 기술은 극비로 진행되었다. 맞죠? 아까 다 설명을 해드렸죠. 극비로 진행된 게 아니면은 우리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2번, 강제적으로 사용될 경우 자아를 잃는다 라고 적어놨지만, 네, 자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흉폭성도 증가되죠. 흉폭성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3번, 자진해서 할 경우 자아를 유지한다. 이거는 이제 이거 이후에 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약간 추측이 될 수도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힘이 계속해서 진행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흉폭성이라는 요거는, 요 개non 기술은 한 번 보석을 박는다고 해서 흉폭성이 함께 증가되는 게 아니다. 아니면은 이걸 약간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 한 번 박았다고 해서 흉폭성이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어쩌면 초반 기술이라서 흉폭성이 없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구소장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근데 지금 유저들 사이에서 루머로 돌고 있는, 연구소장의 누구인지 알 것 같다 라는 캐릭터가 바로 천재과학자 어비스 박사입니다. 제자가 왜 이러지 오늘? 아무튼 연구소장으로 가장 사람들이 지목하고 있는 인물이 이 아비스 박사입니다. 레전드 레어죠. 레전드 레어도 이게 강습이랑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으로 유추해 보아서 개non 기술을 연구하다가 침식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읽어 볼게요. 이제 이거는 시공과자 어비스 박사 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지는 그냥 연구를 하던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요. 읽어 볼게요. 크리스탈의 압도적인 능력. 이제 크리스탈은 요겁니다. 레전드 레어 크리스탈. 레레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 고키나 불제 빼고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능력에 홀려버린 명성 높은 과학자. 스스로 힘에 대한 갈망과 파괴의 충동을 멈출 수가 없다. 파괴의 충동이다. 파괴의 충동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거를 한번 유추를 해본 결과, 파괴가 흉폭성이지 않을까? 흉폭성을 더욱더 강하게 하거나, 이제 파괴의 충동을 갈망, 스스로 힘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나 개non 기술 요게 스스로 힘에 대한 갈망이고, 이제 파괴는 흉폭성이지 않을까 라는 이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의견에 대비해서 연구소장은 바로 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가 연구소장이구나. 레전드 레어도 연관이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너가 연구소장이지 않냐 라고들 이야기는 하시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어요. 얘가 연구소장이다 라는 그 정확한 루머도 없고, 이 루머 자체도 그냥 얘의 설명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는 얘가 이제 메이드 인 어비스라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의 패러디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 캐릭터가 이런 성격이지 않나. 저는 보질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런 성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루머도 하나 들고 와 봤습니다.